자, 4월 14일 주식회사 LG전자의 외상 매출 대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LG전자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송금받다. 어음 만기는 21년 7월 10일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어음의 만기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외상 매출금을 받으면서 그 돈을 어음 받고 당좌예금 받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알겠는 것부터 위치를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확실히 알겠는 거 보면 당좌예금 계좌에 금액은 얼마인지 알든 모르든 당좌예금 계좌에 돈 들어왔다는 건 알겠죠. 당좌예금 계좌에 송금받았다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이라고 쓰고, 다음 돈 들어온 이유를 보면 LG전자의 외상 매출 대금이죠. 그럼 돈 들어온 이유가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네요. 그래서 대변에 돈 들어온 이유를 쓸 건데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고 위치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은 LG전자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의 금액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그럼 지금 어음으로 500 받았고 당좌예금으로 500 받은 거죠. 그럼 당좌예금은 500이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어음은 LG전자가 발행해 줬으니까 다른 사람이 발행해서 나한테 줬는데, 나는 어음 받았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볼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일 건데, 매출에서는. 그런데 지금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죠. 그럼 외상 매출금도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오른 매출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받을 어음으로 매출 채권을 회수한 거니까 매출 채권으로 써주고, 이 받을 어음에도 LG전자라고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4월 22일 전남테크의 외상대금 450만 원을 아남전자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지급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표시를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아남전자로부터 제품 매출로 받아 봉환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지급했다라고 보면, 자, 그럼 우리는 아남전자한테 받았을 때 제품 매출로 받았으면 이렇게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받았을 때에. 그럼 이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하니까 이제 양도 넘겼으니까 지워야 될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가게 되겠죠. 우리 전에 어음 하면서 어음의 배서 양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어음은 장부에 아남전자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을 거니까 아남전자 받을 어음을 지워서 주기 위해서 대변에 온 거죠.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거 줬으니까 우린 대변에 나가서 지우는 거고, 이 받을 어음을 준 이유가 전남테크의 외상대금을 갚은 거예요. 자, 원재료 매입 외상대금이라고 볼게요. 좀 문제가 좀 명확하게 안 적혀 있죠. 그럼 원재료 매입 외상대금이면 우리는 외상 매입금 갚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지우기 위해서 외상 매입금이다. 여기에는 전남테크 거라고 써줘야 되겠죠. 전남테크의 외상대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4월 22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럼 지금 우리 계약금을 지급한 건데 수표 발행했다는 건 당좌 예금에서 돈 인출해가라고 발행해 준 거죠.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가게 될 거고 100만 원.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계약금을 준 거죠. 그러면 먼저 선 줄급자. 그래서 선급금이라고 쓸 거고 이 계약금 줄 때는 거래처 태창산업한테 계약금을 줬다고 거래처를 꼭 적어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 이 세 개 컴퓨터에 더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4월 30일 날 종업원 사흘분 급여를 당좌 예금에서 종업원들의 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 자, 지금 우리 월급 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생산부 라인만 가지고 쭉 보면서 볼게요. 자, 생산부 직원의 급여가 4,300이네요. 그럼 생산부 직원의 월급은 일단 계정 과목으로는 우리가 임금이라고 쓰겠죠. 그럼 얘는 임금이고, 자, 근데 4,300이 총 그 임금인데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얘네들 빼고 이 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월급 줄 때 그렇게 주겠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생산부 라인만 봤을 때 그럼 생산부 임금이 4,300인데 소득세부터 고용보험까지 이 금액들을 빼고 이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 뗀 이유가 우리 회사가 대신 납부하려고 뗀 거죠. 우리 회사가 소득세 원천인수 해가지고 원천인수 이행상신고하면서 내고 국민연금 회사가 지원해줄 돈 섞어가지고 건강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우리가 지원 50% 똑같은 1대1 금액으로 내주려고 우리 뗀 거죠. 그 돈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얘네들은 쭉 여러 개가 적혀 있지만 얘는 예수금이죠. 또 관리부도 2,120만 원은 관리부 월급은 급여라고 할 거고 그럼 급여가 2,120만 원인데 이 소득세부터 보험료까지는 예수금이고 이 돈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임금 4,300 급여 2,120만 원인데 이 돈들을 다 제외하고 이 돈을 당좌 예금에서 줬다는 이야기잖아. 자, 내용 이해가시나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자 분개를 해보면 자 이렇게 표현이 쉽게 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 월급 주는 거니까 대변엔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간대요. 그럼 돈 나가는 이유를 차변에 쓸 건데 그 나가는 이유가 생산부 월급이면 임금이라고 해서 4,300만 원이고
또 관리부 월급은 급여라고 해서 금액 2,120만 원이 되게 되겠죠. 자, 급여는 여러 개의 번호대가 있으니까 얘는 800번대를 꼭 쓰셔야 되고, 임금은 500번대, 504번을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임금하고 급여 총합이 6,420만 원인데 이 돈을 전부 다 준 게 아니라 당좌 예금에서 차감 지급액이 지금 원천 인수한 거 빼고 5,772만 8,350원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돈이 647만 1,650원이네요. 지금 이 금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금액의 합이 지금 이 금액인 거예요. 이 금액, 지금 이 네모박스의 합이 따로 제가 더한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전체 이 금액 줘야 되는데 이 금액만 줬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지금 이 금액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실 때는 얘 더하고 있을 필요 없죠. 전체에서 준 금액 뺀 나머지는 예수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막상 지금 보여지는 거는 뭔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분계는 간단하죠. 분계는 우리 급여 임금만 정확하게 체크하고 우리가 실제 지급한 걸 제외한 나머지는 뭐 가불금이나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수금인 거예요. 다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한 거니까. 자, 다음 5월 2일 날 영업부 사원 김수연의 출장으로 출장 여비를 어림잡아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거래처 등록은 생략하며 거래처명만 입력할 것. 자, 가로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는 거래처 코드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냥 글로만 적어두고 돌아오는 거. 시험 때는 이런 일 절대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게 현금으로 100만 원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으로 100만 원 지급했으면 우리는 대변에 현금 쓴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이제 계정 과목 돈 나간 이유를 볼 건데 출장을 가긴 했는데 어림잡아줬죠. 정확한 출장비면 여비교통비인데 대략적으로 지급하면 이때 가지급금이라고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다라고 쓰고 김수현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다음 5월 4일 주식회사 현대전자에 제품 2,50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500만 원을 당전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자, 그럼 일단 제품 2,500만 원 매출하기로 계약한 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계약한 거는 우리는 뭐 상법이나 이런 것에서는 거래일지 몰라도 회계상에서는 거래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회계 처리할 거는 그래서 계약금 5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받은 거예요. 그죠? 계약금 5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만 회계상의 거래로 장부했을 거예요. 그럼 보통 예금에 500만 원이 들어온 거 알겠죠? 그럼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에 5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쓰고 자, 다음
대변에 들어온 이유를 쓸 건데 계약금 받은 거잖아. 계약금은 미리 받은 돈이죠. 그래서 먼저 선 받을 수. 그래서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거래처는 현대전자라고 꼭 써줘야 되고 금액은 500만 원 받은 거니까 500만 원 미리 돈 받았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다음 생산직 사원 기숙사를 임차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광주정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당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1년 5월 6일부터 23년 5월 5일이며 임차료는 매월 6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문제 있으니까 제가 읽긴 했는데 뭐 계약 기간이나 임차료 주는 건 지금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당전 발행 수표로 지급한 게 지금 우리가 입력해야 될 회계상 거래인 거예요. 자, 그럼 이 5천만 원을 일단 먼저 당전 발행 수표로 지급했으니까 아무 말 없는 수표는 당자 수표고 우리가 수표 발행하면 당자 예금에서 돈을 찾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당자 예금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했죠. 당점이 우리 회사, 동점이 다른 회사. 당자, 동자를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5천만 원 찾아가겠지. 은행 가서. 그죠? 그럼 반대쪽에 계정 과목 쓸 건데 우리가 지금 그 기숙사 빌리기 위해서 보증금 거는 거죠. 그래서 빌리는 게 임차라서 계정 과목이 임차 보증금이 되겠죠. 그럼 이 보증금 내 돈인데 광주정밀이 이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 광주정밀이 가지고 있다라고 쓰고 금액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다음 5월 8일 사원 김수현으로부터 내용 불명의 송금액 25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거래처명만 입력할 것. 자, 이번에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2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온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내역인지 내역을. 근데 입금자가 김수현이었나 봐. 그럼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니까 계정 과목은 선택 못하고 그리고 김수현한테 물어볼 거라 쓰는데 코드가 없어서 그냥 김수현이라고 적어만 두라고 써둔 거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겠는 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250만 원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써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원인 불명의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 아직 내 돈 아니에요. 그래서 가수금이라고 써둘 거고 여기에 김수현 거래처명만 써두라고 하는 거네요. 25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여기 5월 8일 것까지만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합시다. 일단 4월 30일 거 15번 문제만 4월 30일 거고 나머지는 다 5월 달 거죠.
월도 체크를 하시면서 써주세요. 이제 5월 10일 문제부터 볼게요. 자, 지금 20번, 21번, 22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4월 30일 날 그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원천 징수했던 이 금액들 있죠. 이 금액들을 이제 납부하는 문제예요. 지금 20번, 21번, 22번 문제는 4월 달에 납부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하니까 우리 4대 보험들도 납부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로 거의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납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급여 지급할 때 얘네들 계정 과목 뭐라고 했죠? 그렇죠. 예수금이라고 해뒀죠. 그러면 예수금은 이거 대신 납부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내 돈 아니니까 부채로 예수금 적혀 있는 거 이제 납부하니까 이 돈들은 지울 거예요. 차변에 써서. 그럼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원 안 해주는 게 있는데 세금은 우리 회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세금은 본인이 내는 거고 우리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거지 세금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죠. 그래서 이건 납부할 때 그냥 예수금만 지우고 납부하는 거고 오른쪽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직원한테 원천 징수한 만큼 딱 그만큼 똑같이 우리 회사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5대 5거든. 직원한테 10만 원 뗐다는 건 20만 원이라서 10만 원 뗀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10만 원 내면서 20만 원 납부할 거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생산복구 국민연금은 205만 원 우리 회사가 지원해야 될 거고 총 410만 원 내야 될 거고 관리부과는 98만 원만큼 회사가 지원해 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 이제 이 전제 가지고 먼저 자 5월 10일자를 보면 4월 30일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이번엔 세금이죠. 세금은 그냥 우리가 납부만 해주는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 그 의무자로서. 그래서 지금 이 돈들 얘 둘이 지금 이 돈들이죠. 어차피 이 금액이 얘 둘이 합이잖아. 그럼 이 금액을 지금 현금으로 납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금액을 자 그럼 분개를 하면 자 대변에 현금으로 돈이 나갔고 이 나간 게 장부에 지급 시에 대변에 예수금 있던 거 납부했으니까 지워줄 거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이다라고 해서 지울 거예요. 자, 이 금액 합계가 자, 이거 140만 8,650원이네요.
자, 다음 두 번째는 21번 5월 10일 4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시험 때는 이렇게만 적혀 있지 않고 이런 수식어가 꼭 적혀 있어요. 국민연금 회사 부담 분은 세금과 공과로, 그리고 건강보험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대놓고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건강보험 지원해 주는 것들은 국민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두 개 계정 과목을 둘 다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그럼 컴퓨터 채점이 안 되겠죠, 두 개니까. 그래서 뭘 쓰라고 딱 지정을 해줄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다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걸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했는데, 근데 우리 이 문제를 생각했을 때 그럼 직원이 방금 원천징수 당한 거 있죠? 종업원 부담분은 예수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분계는 끝난 거예요. 직원이 부담한 건 예수금인데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는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500번, 800번 구분만 하면 돼요. 얘는 500번, 800번을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는 그 부분만 우리가 신경 쓰면 그럼 분계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어차피 납부하는 거니까 돈 나갈 거고, 차변에 이 계정 과목들이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지금 4대 보험료 납부할 때 분계의 기본 틀인데, 자, 그럼 지금 얘가 현금으로 모두 납부했다 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일 거고,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 봤을 때 지금 우리 15번 문제에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얘 다 합친 거, 그러면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금액은 전체가 이만큼이죠. 얘 둘이 합이겠죠. 이것도 예수금 되어 있으니까 303만원 더하기 171만 4천원을 하면 474만 4천원이 예수금 적었던 거 납부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그럼 금액이 먼저 예수금 474만 4천원이 종업원 부담분을 납부한 거고, 그럼 지금 이 금액 그대로 똑같이 우리 회사가 지원해 줄 거라 그랬죠. 이 금액 똑같이. 그럼 국민연금을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게 세금과 공과면 생산부 거는 500번대 세금과 공과로 205만원, 관리부 거는 800번대 세금과 공과로 98만원을 지원해 줄 거예요. 둘 다 세금과 공과로 회사가 똑같은 금액 지원해 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세금과 공과 500번대는 금액이 205만원이고 세금과 공과 800번대는 98만원이고, 다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우리 처리할 건데 당연히 직원 부담분하고 똑같이 회사가 지원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도 비용이기 때문에 생산부 거 복리후생비 500번과 그리고 복리후생비 800번으로 나눠줘서 얘 112만 5천원 58만 9천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금액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해가시죠? 그냥 직원들한테 원천 인수한 거 똑같이 회사가 그만큼 내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돈 내주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비용 처리하니까
공장 때문이다, 본사 때문이다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이 금액의 딱 2배가 납부하는 돈이겠죠. 그래서 948만 8천 원이 납부하는 현금이 되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22번에 4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고용보험을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번엔 고용보험 납부한 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고용보험은 지금 우리 분류하는 것처럼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회사에서도 이렇게 처리 잘 안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고용보험도 똑같이 우리 반반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작은 회사는 그냥 회사가 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직원한테 전액을 내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럼 반하면 당연히 방금 얘 31만 9천 원은 예수금이라고 했었고, 회사가 지원하면 얘도 보험료죠 그냥. 그래서 보험료라고 처리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이런 표현 썼죠. 료 과 이렇게 끝나는 건 개발비를 빼고는 다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복리후생비든 세무과금과든 방금 앞에 제가 회사에서 아무거나 쓴다고 말한 건 그냥 비용이에요. 판관비다, 재적용비다, 뭐 이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으니까. 지금 얘도 보험료예요. 우리 지금 썼던 거 있잖아. 세무과금과 복리후생비, 보험료, 그냥 다 비용이에요. 앞에. 그럼 지금 얘도 분계를 하면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금액 31만 9천 원은 예수금이 되고, 그럼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보험료라고 처리할 건데, 그럼 보험료에서 생산부 직원 거는 21만 5천 원이고, 그럼 관리부 직원 거는 10만 4천 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 돈을 우리는 현금으로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분계들을 보면 지금 여기서 지금 얘하고 세 개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부담부는 예수금인 거고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 비용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는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1대1인데, 우리 4대 보험들은 그럼 1대1인데 이때 경비 구분을 500번, 800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는지, 그리고 지원이 부담한 금액이랑 똑같이 우리가 내준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세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가 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월급 지급할 때 절반인 20만 원을 회사가 떼고 줄 거고, 납부할 때 회사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20만 원 합쳐가지고 40만 원을 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월급 줄 때 뗀 20만 원 예수금인 거고,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나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
근데 여러분이 사무직에 있다면 800번대 세금과 원가 쓸 거고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걸 여러분이 생산직에 있다면 500번대 세금과 원가로 처리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이 분계의 포인트인데 자,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시험에서 생각보다 좋아해요. 자, 그럼 이제 세계 컴퓨터에 입력합시다.